보상이 없어지는 순간 공부를 안 하게 되고, 이런 위험성 때문에 다들 고민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. 저는 기본적으로 보상을 줄 때 저희 관점은 뭐냐면은 보상은 안 좋다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보상을 줬을 때 보상을 줘야 된다. 근데 그게 뭐냐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좀 그런 얘기 한번 해볼까 하거든요. 정말 많은 학부모님들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, 왜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 관련해가지고 엄마 나 이번에 점수 몇 점 이상 나오면 뭐 몇 등 하면 뭐 해줘, 약간 이런 식으로 보상을 바라고 그걸 또 이제 요청하는 학생들이 좀 있잖아요. 반대로 또 이제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이거를 아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한 동기부여의 어떤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보상을 좀 활용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실 거고요. 근데 이제 이게 항상 그 고민이 되잖아요.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이 보상이라는 것도 적절하면 좋겠지만 또 뭔가 공부 그 자체를 아이들이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,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건데, 딱 그 보상에 초점을 맞추고 공부를 할 수도 있잖아요, 부작용이.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이 이제 학원에서 아이들도 오래 가르쳐 보시고 하셨으니까 좀 그런 경험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안 그래도 보상이라는 게 참 양날의 검이잖아요.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는 되게 좋은 수단인 것 같기도 하면서, 또 이게 사실 외적 동기다 보니까 보상이 없어지는 순간 공부를 안 하게 되고, 이런 위험성 때문에 다들 고민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. 저희도 실제로 되게 많았었고 여전히 계속 고민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한데, 그래서 보상을 이제 공부에 활용하는 것이 좋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의 생각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, 제가 생각하는 보상을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, 보상을 통해서 성공 경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보상을 줄 때 저희 관점은 뭐냐면은, 보상을 한 번 주고 그냥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보상은 안 좋다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보상을 줬을 때 뭔가 남는 게 있는 보상을 줘야 된다. 근데 그게 뭐냐, 물건이 남는 걸 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, 보상을 줌으로써 얻게 된 효과가 오랫동안 앞으로도 남는 거.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성공 경험이에요. 그러니까 뭐냐면, 저희가 사실 공부 동기부여에 있어서 공부 잘했던 애들, 스스로 열심히 했던 애들의 특징은 뭐냐라고 했을 때 성공 경험이 있다는 거거든요. 시험을 한번 잘 보면은 그 잘 봤을 때의 쾌감이라는 게 있거든요. 엄청난 성취감. 근데 그걸 맛보면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부모님이 시키지 않아도 그 다음 시험도 100점 받아서 기분 좋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누구 이기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자연스레 들면서 그게 계속 그게 굴러가는 거잖아요. 근데 사실 그걸 한번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면이 있어요. 아이들한테 그 아무리 얘도 한 번만 진짜 잘 봐봐, 그럼 기분 너무 좋아 라고 말을 해도 사실 그게 맛보기 전에는 모른단 말이죠. 근데 그랬을 때 그거를 그 성취감은 말해줘도 애들이 맛보기 전까지는 모르니까 애들이 원하는 다른 걸 걸어서 그걸 하게끔 만드는 거죠. 예를 들어서 뭐 시험 너 100점 받으면 뭐 해줄게. 그래서 아이가 뭐 맨날 막 뭐 사달라고 하는 게 있어요.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 무슨 경제적인 문제든 뭐가 다른 문제든지 간에 약간 사줄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던 무언가가 있었어요. 뭐 핸드폰일 수도 있고 뭐 옷일 수도 있고 등등등, 그런 걸 한번 거는 거예요. 좀 작은 거 말고 좀 큰 거에.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은 노력을 많이 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목표여야 돼요.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그 목표를 달성해 보잖아요. 그러면 일단 보상받아서 기분 좋겠죠. 근데 여기서 어떤 부수적인 효과가 생기냐, 두 가지 효과가 생깁니다. 첫 번째, 본인이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그 잘 봤을 때 성취감이란 걸 느끼게 돼요. 나 지금까지 맨날 한 번은 100점 못 받아봤었는데 7, 80점 받다가 100점 받으니까 주위의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나도 기분 좋고, 이런 성공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게 첫 번째 효과고요. 두 번째 효과는 뭐냐면은, 노력에 대한 기준치가 달라져요. 자기가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수준의 노력을 보통 하게끔 돼 있어요. 그 전까지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던 거일 거거든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시험 보기 전에 그 전까지는 1, 2주일 설렁설렁 공부하고 시험 봤던 거 3주일, 4주일 빡세게 해본다든지, 내지는 뭐 초등학생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뭐 한 달 동안 할 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단원평가 준비 아예 안 하던 거, 내지는 뭐 진짜 하루 정도 겨우 하고 봤던 거 막 진짜 3, 4일 동안 준비하고 시험 보게 되고,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저는 보상을 거는 게 성공 경험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되게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,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이제 성취감 느끼게 해줄 수 있다는 부분이랑 그다음 노력에 대한 기준치에 대한 얘기랑 맞물려가지고 애들 입장에서 해보니까 되네라는 경험을 하게 만들어주는 게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전교 한 뭐 100등 하던 친구가 전교 30등 안에 들기, 이런 거를 사실 해보기 전까지 그거를 본인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감조차 없는 애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없으니까 도전도 안 하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, 방금 이런 수단을 통해서 해보니까 되네, 그러니까 하니까 되네 라는 경험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만들어줄 수 있다. 사실 근데 이게 약간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부작용도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저의 경우인데, 제가 이제 고1 때였거든요. 제가 갖고 싶었던 신발이 있어요. 그 당시에도 한 10몇만 원 너무 갖고 싶었어요. 그래서 엄마한테 사달라고 했더니 엄마가 너 이번에 뭐 5등 안에 들면 사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. 제가 5등 근처 언저리도 못 가보고 전 진짜 한 20등? 뭐 거의 뒤에서가 더 가까울 정도로 중간보다 조금 아래였던 학생이었는데, 반에서. 근데 그거를 해냈어요. 4등을 했어요, 무려 제가. 그러니까 사주시더라고요. 되게 좋았죠. 근데 그 뒤로는 제가 그거를 또 이제 해달라고 해도 부모님이 안 해주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장점도 있었지만 이거 또 안 해주네,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일단 첫 번째, 부모님께서 그런 거 거의가 되죠, 그쵸? 정말 생각지도
생각지도 못했던 성적 달성하게 되잖아요. 보면은. 그래서 일단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. 근데 두 번째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번에 그 보상을 주지 않았을 때 동기부여의 저하로 연결이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.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드려볼게요. 첫 번째, 단순히 보상만 주는 게 아니라 원래 걸었던 보상, 외적인 보상을 더 많이 줘야 돼요. 그게 뭐냐면 칭찬이에요. 하등하셨을 때 물론 칭찬 어느 정도 해주셨겠죠?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물건 주는 것과 동시에 진짜 너무 기특하다. 엄마가 너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. 정말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들였던 노력들에 대한 어떤 인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짚어주면서 또 이거 달성하기 위해서 매일 몇 시간씩 잠도 줄여가면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되지 않냐. 진짜 너무 고생했다.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들였던 과정에 대한 노력에 대한 인정,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칭찬,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바뀐 태도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은 그게 단순히 선물 받았고 다음번에 설명 없으니까 이제 안 해가 아니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.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한 번 건 거 그 효과를 훨씬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이 이런 거라는 거죠. 그리고 나아가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이게 다 인정도 해줬어요. 내적 동기도 어느 정도 생기고 성취감도 어느 정도 생겨서 전보다야 어느 정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바랄 수 있잖아요. 저는 그러면은 그것도 활용할 수 있다 생각해요. 더 높은 목표에 대해서 걸면 되잖아요. 너 4등 했잖아 이번에 1등 해보자 걸면 되죠. 근데 그러면 아이는 내가 그래서 반에서 중하위권 하다가 반 4등 해봤으면은 좀만 더 하면 1등 해볼 수도 있지? 또 거는 거예요. 그래서 전국 1등까지 가려면 한참 남았을 거잖아요. 그래서 단순히 해서 4등 했는데 뭐 3등으로 올라가면 뭐 줄기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또 포인트, 아이가 그 전에 들였던 노력보다 더 많은 노력을 들이면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목표, 챌린징한 목표를 던져주고 걸면 또 주면 돼요.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아이도 계속 성공 경험도 쌓이고 노력에 대한 기준치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보상도 부모님께서 정말 감당 못할 수준의 보상은 아니라고 하시면은 뭐 시험을 뭐 매일 보는 건 또 아니니까 또 뭐 한 번 할 때마다 너무 이렇게 감당하시기 어려울 정도의 보상만 아니라고 하면은 저는 계속 잘 활용해도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. 어차피 시험이라는 게 뭐 몇 달에 한 번씩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달성했을 때 주는 거기 때문에 거신다고 해도 충분히 값어치가 있으시지 않을까 싶어요. 학원비 쓰는 거 생각해보면은 훨씬 더 값어치 있으실 가능성이 높죠. 그 다음에 방금 전 건 이제 큰 보상을 통해서 이제 큰 목표를 성취해보는 경험을 만드는 수단으로서 보상 활용해보기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두 번째는 훨씬 더 쉽게 하면서 되게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뭐냐면은 습관을 만드는 수단으로서 보상 활용하는 거예요. 이거는 진짜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건데 방금 첫 번째 거는 큰 보상이고 어려운 거였잖아요. 애들이 애초에 못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. 근데 이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. 이 사례로 말씀을 드릴게요. 그럼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. 대표적인 거 저희가 했던 거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애들 수업 마치고 나서 자습실에서 1시간 공부하면 포도알 스티커 하나 붙여주는 거 했었어요. 근데 포도알 20개 모으면은 문구점에서 쓸 수 있는 2,000원짜리 쿠폰을 바꿔주는 거 했었거든요. 첫 번째, 애들 입장에서 끝나고 1시간 자습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죠.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웬만한 애들이 이걸 다 할 수 있어요. 와가지고 애들 공부를 하는 거예요. 근데 20일 하려면 한 달 걸리거든요. 한 달에서 해서 2,000원 저희는 주는 거잖아요. 그러면 학원 선생님 입장에서는 부모님 입장에서 큰 돈 아니죠. 근데 애들은 매일 학원 끝나고 1시간씩 공부하는 습관이 만들어진 거예요. 그래서 애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은 뭐 요새 아이스크림 과자 하나만 사 먹어도 뭐 2,000원 금방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단순히 돈뿐만이 아니라 뭔가 하나하나 그 붙이는 재미랑 그 다음에 아무튼 어차피 숙제 해야 되는데 할 거 해가지고 나중에 그 받았을 때 한 번에 2,000원 그래도 꽁돈 생기면 애들 입장에서 기분 좋잖아요. 그러니까 이것 통해서 이게 굴러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되게 효과적인 거 하나 있었고 두 번째 되게 큰 효과 있었던 게 뭐였냐면 저희 그 서산에 어머니 학원 하시잖아요. 거기 이제 영어 수업을 하는데 영어 수업 할 때마다 시작할 때 그 단어 시험을 봐요. 20개 정도. 근데 요걸 다 맞으면은 그 시험지를 저희 학원 입구에 게시판인데 거기다 걸어줘요. 거기에 퍼펙트 100점 게시판이라고 해가지고 애들 100점 시험지 나올 때마다 하나씩 거기다 이렇게 게시를 해주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게 꽉 찰 때 그걸 한번 싹 다 수거해서 거기 걸렸던 애들한테 추파춥스 사탕을 줘요. 시험지 개수만큼. 근데 첫 번째 추파춥스 사탕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. 근데 애들이 여기에 또 목을 매요. 왜 그러냐? 첫 번째는 어렵지가 않아요. 단어 시험 20개 봐가지고 다 맞는 거 사실 그거 누구든 한 30분만 노력해도 할 수 있거든요. 그다음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추파춥스 떠나서 여기 걸리는 것 자체를 자랑스러워해요 애들이. 그래서 꼭 거기서 상위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아니더라도 중위권 하위권인 친구들도 거기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. 걸리는 것 자체를 자랑스러워하면서 거기 막 나 몇 개 걸려 있다. 여기서 프라이드를 느끼는 거. 그게 있고 마지막에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추파춥스 받을 때 기분 좋잖아요. 그러니까 뭔가 추파춥스 자체를 뭐 애들이 돈 없어서 못 사는 어디 있겠어요. 그게 아니라 뭔가 거기에 대해서 보상받는다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다습실 포도알과 요 100점 게시판의 공통점은 뭐냐면 보상 하나하나 자체가 크지 않은데 오랜 기간 동안 계속 반복해서 할 수 있는 거.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. 요 공통점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실제로 애들이 자습하는 그 습관, 그 다음 단어 외우는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린 포인트 정리해보면 습관을 만드는 수단으로서 이런 작은 보상들을 활용할 수 있다.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
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보상이라는 게 공부에서 되게 큰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.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팁이 뭐가 있냐면은 보상을 뭘 줄지를 고민하실 때 꼭 무언가를 주어야 된다고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 관점에서 좀 관찰을 해보시면은 보상으로 줄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.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뭔가 해야 됐던 것들을 안 하게 해주는 것들이에요. 저희가 학원에서 많이 쓰는 것들, 원래에서 수업 시간 7시부터 10시까지였어요. 근데 애들이 막 계속 수업 시간에 뭐 풀라고 하면 잘 안 풀고 이런 애들 많잖아요. 보면은 열심히 안 하고 막 계속 그림 그리고 있고 막 제가 한 문제 푸는데 20분 걸리고 그런 애들한테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인데, 야 너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풀면 그냥 집에 가게 해줄게. 이러면 애들이 갑자기 이제 막 목숨 걸고 해요. 막 그래서 너 뭐 다 풀면은 뭐 30분 빨리 보내줄게 이러면은 엄청 빨리 푼단 말이에요. 예를 들면 이런 것처럼 뭔가를 추가적인 물건을 주거나 선물을 주는 게 아니어도 아이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. 또 다른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학원에서 테스트를 통과 못하면은 나머지 공부를 해가지고 재시험을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. 애들이 기본적으로 그 재시험 보는 걸 엄청나게 싫어해요. 애들이 숙제를 해오라고 하는데 숙제 그냥 막 안 했다고 해서 혼낸다고 해도 혼내는 것도 무뎌지고 막 이러잖아요, 애들. 근데 그래서 뭐 어떤 걸 해봤냐면은 숙제 3번 연속 다 해오면은 너 재시험 면제권 하나 줄게 했거든요. 근데 애들이 그걸 숙제를 해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처럼 뭔가 아이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, 이런 거를 면제해주는 것도 엄청나게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. 요 얘기의 이제 본질은 애들 입장에서 보상이라고 느낄 만한 걸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건데, 어른들이 생각하는 거랑 애들이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거든요. 제 실제 사례에 어떤 거 있었냐면, 학원에서 애가 숙제 너무 안 해오는 애가 있었어요. 근데 걔가 너무 안 해오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부모님은 돈을 걸기로 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돈을 걸기로 해가지고 뭐 일주일 동안 숙제 다 해오면 뭐 10만 원 준다, 이렇게 꽤 크게 걸었어요.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? 안 됐어요. 애가 숙제 하나도 안 해왔거든요. 왜 안 해왔냐? 애가 돈에 아쉬움이 있는 애가 아닌 거예요. 애초에 본인이 아쉬움 느끼는 애가 아니니까 10만 원 꽤 큰 돈임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더라고요. 근데 뭐에서 효과가 생겼냐? 얘가 부모님 공부 좀 열심히 시키시려고 하는 애였거든요. 그러니까 부모님이 주말까지 얘를 계속 잡아놓고 막 학원 보내는 공부를 원래 시키는 애였어요. 근데 숙제 다 해오면 일요일에 친구랑 놀게 해줄게. 이거 제가 부모님 설득해가지고 하자고 했거든요. 이거 하니까 숙제를 하더라고 애가. 뭔지 이해되셨죠? 제가 애랑 얘기를 했어요. 너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물어봤어요 제가. 토요일까지 공부 열심히 하면 일요일 하루 놀게 해달라. 이걸 얘기를 하더라고. 근데 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. 네, 계속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훨씬. 그래가지고 그걸 하니까 애가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결국 하고 놀러 가니까 좋아하더라고요. 그 부모님 입장에서 되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네,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부모님을 설득을 했어요. 어차피 어머니 이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안 되는 것보다 이걸 하는 게 훨씬 낫다. 그러니까 일요일 그냥 마음 비우시고 그냥 하루 놀게 해주시라고 하니까 애가 바뀌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른들이 생각하는 보상이랑 애들이 진짜 원하는 건 또 따로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보상을 설정하실 때도 아이들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거, 원하는 거에 대한 관찰을 해주시고, 잘 모르시겠으면 아이들이랑 직접 대화를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뭔가 보상을 주는 거에 대한 것도 되게 많은 이제 시행착오를 통해서 노하우를 쌓아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 예전에 어머니 학원에서 수업할 때 애들 학원 오는 것도 그냥 좀 즐겁게 만들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오면은 선생님이랑 가위바위보 그냥 게임을 했어요. 아무것도 아니잖아요. 지금 보면은 그냥 한 명 정해가지고 가위바위보 게임 해가지고 뭐 이기면은 뭐 이런 거 걸어놨었어요. 제 머리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애들이 그 가위바위보를 엄청나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엄청나게 하고 싶어 해가지고 제가 뭘 했냐면은 뭐 해가지고 다 맞으면은 가위바위보 우선권 이런 거를 한 거야. 근데 애들이 그거 못 쓰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생각보다 요거에 대해서 잘 관찰하고 활용하시다 보면은 그러니까 아이들과 부모님과의 그런 어떤 것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보실 수 있겠죠? 이런 것도 계속 발전을 할 수 있어요. 중학생, 고등학생 이 정도 되는 학생들이면은 뭐 이거 혹시 보시나 뭐 학원 선생님들 계시다고 하면은 저 예전에 이제 많이 써먹었던 건데, 애들끼리 같이 놀러 가는 거 추억 같은 것들 만드는 거 애들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요번에 예를 들면 한 반에 10명 있어요. 10명 중에서 개인별 목표 점수 정해요. 애들마다 실력 좀 차이 있을 거니까 뭐 누구는 뭐 100점, 누구는 90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정해놓은 다음에 10명 중에서 목표 점수 달성하는 사람 7명 넘으면 노래방 간다. 이런 거 하는 거예요. 이런 거 애들이 그럼 다 같이 하잖아요. 자기 때문에 또 못 가면 또 그렇고 막 다 같이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니까 또 이런 거 애들 목숨 걸고 이래요. 이런 것들 하면 사실 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근데 애들한테 되게 뭔가 열심히 하는 그런 자극도 되고 애들한테 추억도 만들어줄 수 있고 이런 거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